아직도 이 많은 캔들 패턴을 전부 다 외워야 트레이딩을 잘할 수 있다고 믿고 계신가요? 실전 트레이딩에서는 이런 거 전부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4가지 캔들 포인트만 기억하면 여러분들 데이 트레이딩 승률이 최소 30%는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망치형 캔들을 봤을 때 혹시 이 캔들 하나에 담긴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나요? 양봉 캔들은 시가, 저가, 고가, 종가 순서로 만들어집니다. 음봉 캔들은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순서로 만들어지죠. 캔들은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돈이 들어오고 나감으로써 만들어집니다. 이건 결국 캔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전부 담겼다는 걸 뜻하죠. 이 양봉 망치형 캔들을 예시로 한번 볼까요? 시가에서 시작해서 아래꼬리 끝단까지 내려가서 저가를 형성했지만 결국 고가에서 종가 마감을 하면서 V자 패턴을 만드는 걸 해석할 수 있죠. V자 패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세 반전형 패턴 중 하나에 뽑힙니다. V자 반등이라고도 하죠. 자, 어떤가요? 망치형 캔들이 상승 반전형 캔들이다. 아직도 이런 식으로 암기해서 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캔들이 형성되는 원리를 알면 이 캔들이 추세 지속형 캔들 패턴인지 추세 반전형 캔들 패턴인지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원리를 이해했다면 그걸로 된 겁니다. 중요한 건 오늘 제가 이렇게 뻔한 소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실전 트레이딩에서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4가지 캔들 포인트에 대해서 핵심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역추세 매매를 하거나 눌림목 매매 타점을 잡을 때는 이 추세 반전형 캔들 패턴을 반드시 무조건 필수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조정 캔들과 모멘텀 캔들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다면 이 반전형 캔들 구조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 진입시기나 매도 시기로 사용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이 패턴들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오늘 설명드릴 패턴은 딱 2가지예요. 이전봉을 잡아먹는 이 장악형 캔들 패턴이랑 흔히 모닝스타, 이브닝스타라고 말하는 도지 캔들이 뜨고 뒤에 몸통 캔들을 50% 이상 삼키는 패턴. 자, 그럼 이 2개의 패턴을 실전에서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느냐? 확률도 손익비도 가장 좋다고 뽑을 수 있는 이 눌림목 자리에서 써먹으려고 하면 활용도가 아주 좋습니다. 차트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이는 차트는 15분봉 차트고요. 이전에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흐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이 조정 캔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다가 다시 한번 이 주추세가 이어지는 이 특정 구간을 5분봉으로 쪼개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겁니다. 방금 15분봉에서 체크했던 이 네모박스 특정 구간을 5분봉에서 체크를 해보면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졌다가 음봉 캔들을 집어삼키는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타나면서 추세가 다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메인 프레임인 15분봉에서는 항상 추세 구조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서브 프레임인 5분봉에서는 항상 타점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시 요약을 해보자면 메인 프레임에서는 지금 15분봉에서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이니까 우리는 롱 포지션 베팅을 계속해서 기회를 엿봐야 되는 거고 5분봉인 서브 프레임에서는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가 이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추세 반전형 캔들 패턴이 보이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눌림목 타점을 한번 잡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타임 프레임을 탑다운 방식으로 사용해서 타점을 잡아볼 수도 있지만 메인 프레임에서만 추세 반전형 캔들 구조를 보고 진입 근거로도 사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이는 차트를 보면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가 강하게 조정을 받았으나 이 도지 캔들이 발생하고 이전의 몸통 음봉형 캔들을 50% 이상 완전히 집어삼키면서 몸통을 꽉 채워서 양봉으로 마감하는 이 추세 반전형 캔들 패턴이 명확하게 깔끔하게 딱 보였을 때 이런 시점에서만큼은 우리가 이런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정확하게 롱 포지션 베팅을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이 이어졌던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죠.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추세 반전형 캔들 패턴으로 타점을 잡으려고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캔들 패턴 컨펌 기준을 반드시 이 교본처럼 항상 완벽하게 맞아 떨어질 거라고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패턴의 형태보다 더 중요한 건 기존에 이어져 오던 이 조정의 힘이 어느 순간 약해지다가 그리고 그 약해진 이후에 갑자기 반대의 힘이 유입이 되는 그런 흐름을 체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이에요. 심플하게 요약을 좀 해보자면 상승 추세 이후의 조정 국면 단계에서 누가 봐도 조정이 끝났다는 그런 시그널이 없는 상태에서는 굳이 포지션 진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 구조가 잡힌 상태에서 눌리는 자리에서 진입을 하고 싶으면 이런 캔들 패턴을 컨펌 조건으로 반드시 필수 체크리스트를 잡아준다면 포모 때문에 진입하는 그런 일만큼은 완전히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스템만 매매 시나리오에 넣어도 분명히 단타를 치는데 불필요한 손실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선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면서 추세 추종 전략을 쓰는 사람이라면 이 추세 분석을 할 줄 아는 것은 당연히 기본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근데 아직 추세 분석을 할 줄 모르더라도 캔들의 크기와 형태만 어느 정도 볼 줄 안다면 지금 어떤 추세가 진행 중이고 어떤 포지션이 확률적으로 높겠구나 정도는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방법이 뭘까요? 이걸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캔들의 크기로 확인하는 겁니다. 차트 예시로 한번 살펴보죠. 하락 추세일 때 차트 형태를 보면 반등할 때 이 양봉 캔들의 크기가 아랫꼬리나 윗꼬리를 만들면서 양봉 캔들의 크기가 굉장히 작게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음봉 캔들이 마감되는 것을 보면 꽉 찬 몸통형 캔들로 마감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중요한 포인트는 이 반등하면서 올라갔던 상승분에 비해서 음봉 캔들 하나가 마감이 되면서 이전 상승분을 다 집어삼킬 만큼 강한 매도세의 힘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때 이 캔들 크기에 하나만 체크를 해도 지금 매수세랑 매도세 중에 어느 누군가가 더 힘이 센가라고 판단을 할 때 조금 더 쉽게 이런 확률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반등 캔들이 이렇게 힘이 없이 작게 움직이면 앞으로도 이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식으로 눌리는 자리에서 숏 패팅을 먼저 해야겠구나 라고 사고 회로 자체를 그렇게 세팅하는 것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하지만 선물 트레이딩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런 사고 자체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이 정도 내려왔으면 롱 포지션을 베팅하는 게 인간 기본 심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자리에서 바로 롱 포지션 베팅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추세장일 때는 이런 캔들 구조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트를 봐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음봉 캔들이 생겼던 시점부터 살펴보면 이전에 매수세가 유입됐던 캔들의 흐름에 비해서 이 음봉 캔들이 발생한 뒤로부터 양봉 캔들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지면서 도지 캔들 혹은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계속해서 만드는 걸 체크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음봉 캔들이 이전에 반등했던 상승분을 한 번에 집어삼킬 만큼 몸통형으로 채워지면서 캔들 크기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등하는 구조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양봉 캔들의 크기가 굉장히 작게 망치형으로 마감이 되면서 윗꼬리로 계속해서 저항을 받는 걸 체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다음에 발생했던 이 음봉 캔들의 크기를 보면 이전에 발생했던 반등의 상승분을 한 번에 집어삼키는 이 음봉 캔들이 다시 한번 출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흐름을 이중으로 체크를 했다면 이때 이 음봉 캔들을 체크를 했을 때 순간만큼은 하락 추세가 조금 더 우위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숏 포지션을 한번 베팅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차트는 매도세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이 하락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세가 명확하지 않고 방향성이 애매하게 흘러갈 때도 캔들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포지션에 대한 우위를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가 닫힌 상태에서 움직이면서 횡보를 하고 있을 때에도 올라가는 반등 캔들이 계속해서 꼬리를 만들고 캔들의 크기가 굉장히 작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반면 이 음봉 캔들이 이전에 반등하는 상승분을 계속해서 한 번에 압도적으로 이겨내는 이러한 흐름을 체크를 할 수가 있죠. 이런 흐름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어지다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졌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방향성이 없는 자리에서도 캔들 힘을 보면 어떤 포지션이 우위에 있는지 조금 더 쉽게 캐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간단하고 당연한 사실인데 이게 선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잘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실전에서는 돈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이 캔들 하나하나 움직이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차트를 보는 시야 하나가 이런 캔들 하나에 완전히 매몰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추세 하나를 크게 봐야 되는데 캔들 하나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추세에 맞게 포지션을 잘 잡아놔도 이 잠깐의 조정이나 반등을 이기지 못하고 본절에 팔게 되고 팔았더니 또 바로 추세가 나와버리면서 이러다가 뇌동매매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추세 추종 전략을 쓰는 사람이다. 그럼 캔들 흐름을 볼 때 이런 추세 구조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 조정 캔들의 힘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먼저 정확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이 주추세의 힘과 반등하는 캔들의 힘을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상황 판단을 다르게 해야 되는 게 트레이딩이니까요.
모멘텀 캔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몸통이 꽉 채워진 캔들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몸통형일 캔들일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몸통형으로 채워졌을 때 추세가 이어질 확률이 가장 높은 케이스이기도 하고 가장 직관적이게 생기기도 했기 때문에 육안으로 체킹하기가 편해서 초보자분들도 이 진입 시그널로 잡기가 굉장히 편해서 응용도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추세가 나오고 나서 이 조정 캔들이 보이다가 갑자기 이 조정 캔들의 변동폭을 집어삼킬 만큼 강하게 몸통형으로 꽉 채워지면서 종가 마감을 하는 캔들이 보이면 우리는 그때 단기적으로 이 추세가 이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에 맞는 매매 시나리오를 한번 짜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꽉 찬 몸통형 캔들은 상황에 알맞게 적시적소에 쓰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유형대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차트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이전에 주요 라인을 이 음봉 몸통형 캔들이 나타나면서 한 번에 밀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이 몸통형 캔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횡보를 하다가 이전 추세의 힘을 따라가는 케이스인데요. 자, 지금 차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현재 이 차트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 밸런스 구간의 저점을 만들어주는 것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음봉형 캔들이 강하게 발생하면서 이 주요 라인을 깨면서 종가 마감을 하는 걸 체크를 할 수가 있죠. 이때부터는 우리가 상승 추세가 아니고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케이스에서 더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이 형태가 나타난 것도 중요한 것인데 이 음봉 캔들이 하락한 하락분에 비해서 20-30%를 초과하지 않는 구간 내에서 이 반등이 나타나고 횡보를 하고 있다면 이 이전의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라고 판단하면서 숏배팅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 조정받는 캔들이 나타나면서 이 음봉 캔들의 30% 이상을 초과하지 않고 계속해서 옆으로 움직이다가 결국 아래로 다시 한번 빠지죠. 다음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멘텀 캔들의 20%에서 30% 구간 내에서 계속해서 옆으로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지 못하면서 아래로 다시 한번 크게 빠지는 것을 체크를 할 수가 있죠. 중요한 건 이 추세 구조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조정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조정의 힘이 어떤지를 체크하는 게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유형으로는 지금 보이는 차트처럼 이 추세 구조 자체가 방향성을 파악하기가 힘든 상태일 때는 이런 몸통형 캔들이 보였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것은 또 좋지만은 않습니다. 방향성이 없다는 것 자체가 아직 확률에 대한 우위를 판가름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몸통형 캔들이 나오더라도 이런 자리는 얼마 못 가서 금방 반대 방향으로 꺾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꼬임에 제가 수도 없이 털려봤거든요. 그래서 이 모멘텀을 볼 때는 추세 구조를 일단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성이 있는 자리에서 모멘텀이 나오는 것과 방향성이 없는 자리에서 모멘텀이 나오는 것은 확률적인 핸드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구조를 먼저 정확히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차트의 흐름이 방향성 없이 움직이는 자리에서 모멘텀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접근을 하면 그럴 때는 이런 모멘텀이 2중, 3중으로 보였을 때만 비중을 조금 낮춰서 한번 엔트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애매해도 2중, 3중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멘텀 캔들이 출현을 한다면 그때는 그 추세대로 이어질 확률이 조금 더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멘텀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단시간 내에 가격을 빠르게 밀어버리고 종가 마감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타 치는 사람 입장에서 매수세와 매도세 중에 어떤 힘이 더 강한지 굉장히 직관적이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트레이딩을 최소 1년 이상 해보신 분들은 이 거래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캔들 움직임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건 맞지만 예외일 때가 있어요. 바로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달린 캔들을 봤을 때만큼은 그 자리가 앞으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터진 자리를 봤다면 그때부터는 트레이딩을 하면서 초집중 모드로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자리는 곧 변동성이 터지면서 방향성이 새로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걸 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터진 캔들 자리를 발견을 했다면 우리는 이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역배팅을 한번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손절 라인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양봉형 캔들이 만들어지는 종가 기준으로 진입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손절 라인을 이렇게 아래로 두고 만약 이 추세가 정말로 반전이 될 것이라면 우리가 잃을 것은 이만큼이지만 먹을 것은 이렇게 크기 때문에
때문에 손익비 좋은 자리를 한번 노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단순히 이렇게 대량 거래량만 터지면 무조건 역배팅을 해야 되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조건값이 있으면 좋겠죠. 아시겠지만 이 거래량에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같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그 다음 캔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가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진짜 추세가 반전이 되려면 그 다음 흐름에서 이렇게 큰 장대봉까지는 아니더라도 짧지만 몸통형 캔들로 계속해서 마감되는 이런 흐름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보여야 되는 게 조금 더 긍정적인 역추세 매매의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량 거래량이 터진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엔트리를 할 때 보이자마자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5분봉에서 양봉 마감되는 캔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메인 프레임인 15분봉에서 이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이 박스 처리한 구간을 5분봉으로 쪼개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전과는 다르게 이 몸통형 양봉 캔들이 3차례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장대 양봉 캔들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우리가 이 캔들을 체크를 했을 때만큼은 이럴 때만큼은 우리가 역추세 베팅으로 롱 포지션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역추세 매매를 할 때만큼은 이런 식으로 역추세 포지션에 맞는 그 힘이 들어오는지를 체크를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흐름을 전부 체크를 하고 포지션을 진입을 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해요. 왜냐면 손절 라인이 굉장히 명확히 잡혀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편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캔들까지 확인하고 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래로 내려 꽂힌다면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이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겠구나라고 인정하면서 빠르게 손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오히려 매매가 어려울 때는 이 손절 라인이 굉장히 애매한 자리에서 들어갔을 때가 어려운 거지,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 있고 매수세 유입을 확인하고 진입한 자리에서는 손절 라인에 대한 근거가 정확하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쉽고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4가지 캔들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쉬운 내용이면서도 또 가장 기본적인데 실전 트레이딩의 코어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만 가져와 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적인 것도 좋지만 매매 실력을 성장시키려면 결국에는 매매일지를 직접 쓰고 복귀하는 게 전부입니다. TPT에서 매매일지 작성과 데이터 기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한국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꼭 한 번쯤은 트라이 해보고 효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선이었습니다.